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신 다음에 아마 이거는 어떻게 빼앗을 수 있죠?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면 됩니다. 경국궁정이나 그 다음에 현재를 빼앗는 방법은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24가지 침공 전술이 있는데 거기에 뿌리가 바로 이 선거사기,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빼앗는 방법은 한 국가의 엔진을 붕괴시키면 국가의 미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되는 어젠다가 바로 이 탄소중립, 녹색 사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 스캠이라고 녹색 에너지 사기극이다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나 다보스 포럼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연설에서요. 그래서 이 녹색 사기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한 과학적 팩트를 말씀드리는 책이 바로 이 기후정의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붕괴시키는 24가지 신공 전술 사례별로 하나하나 정리해놨습니다. 그 책이 중국에 가면은 벗긴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선정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시베리아 철도가 1904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과 대영 제국이 러일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1905년 승리를 하면서 대영 제국은 이 동아시아의 관리국으로서 일본 제국을 낙점하면서 5년 만에 대한민국은 한일합병을 통해서 주권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 25년 정도, 30년 정도간의 이 역사적 흐름 안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잃었던 가장 큰 패착은 외교적 패착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패권국인 미국과 등지는 정책을 계속해서 단행하고 도전국인 중국의 친화적인 친중 정책을 계속해서 감행하면서 미국의 눈밖에 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안에 굉장히 큰 어젠다가 바로 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기후 어젠다입니다. 자, 그래서 홍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전국에 있는 모든 차이나타운 다 폐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자학원 사실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활동하면서 또 책을 내고서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참 놀라웠던 게 이 공자학원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런 어젠다를 계속 국민들께 알려야겠다. 그 다음에 스니핑 자료실,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이 부분도 저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있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긴 하지만 있는 것을 없애라고 폐쇄하라고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매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폐쇄하지 않고 있는 이 행태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간첩법, 국가보안법, 국가정보법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간첩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 내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중국인 동료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공부하고 싶은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통해서 간첩 활동을 하게끔 지령이 내려오면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법적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가족과 재산과 비자와 여권을 볼모로 모든 중국 국적자를 위협한다. 그리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망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와 이 챕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중국인 모두를 미워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법망 안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중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던 의도를 갖지 않던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법적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뿌리로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4가지 전법명도 다 명시했고 각 하나하나마다 대만과 미국과 홍콩과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놨습니다. 많은 바로 상업지역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가 얼만큼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제주도의 상업지역 대비 중국인 토유 소지 크기는 1.5배를 넘어섰습니다. 자,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허허벌판 혹은 그냥 막 산을 사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장 상업적 요충지거나 그 다음에 당장 상업적 투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많이 구매하겠죠. 그래서 상업지역 대비 중국의 소유 소지는 거의 다라고 보셔도 저는 거짓말 좀 못해서 진짜 상업적은 거의 다 넘어갔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 상업지역 안에 중국인 소유 토지는 얼만큼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들의 세입자가 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한 20-3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 주권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2017년,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원 조직법이 개정됐고요.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면 누구든 대한민국 법관이 될 수 있고요. 외국인이어도 누구든 대한민국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들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관, 판사들과 그 다음에 검사들 중에 중국인이 굉장히 다수 들어가 있다는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잘만 알릴 수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쉽게 깨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사와 많은 지성인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윙부터에 대한 부분을 이 책에서 좀 강하게 다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스윙부터 보시면 이 데이터는 사실 2022년 시선 데이터입니다.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승리했던 지역구인데요. 경기 안산만 해도 181표로 승리했거든요. 자, 만약에 그러면 15만에서 20만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 중국인 선거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181표 차이에 약 300에서 400명 정도의 중국인을 투입시켜서 어느 특정 정당에게 투표하게끔 지령을 내려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빼앗길 수 있겠죠. 이렇게 경합지역인 곳이 약 90군데 정도인데 90군데의 스윙보터의 개념 안에 이 표 차이만큼의 1.5배의 중국인을 배치시키면 그 모든 지역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지선에서 중국인들을 배치시키는 것을 숫자를 약 50만에서 60만 정도 숫자가 되면 거의 모든 지역구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의왕시 같은 경우에 약 1,600에서 2,000명 정도의 중국인을 투입시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윙부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윙부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중국인이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약 15만에서 20만이라고 하는 이 투표 인수가 앞으로 3년 정도, 4년 정도만 지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 다 받거든요. 3년만 더 자면은 투표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국에 갔다 한국에 와도 다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100만, 200만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거권은 거의, 참정권은 거의 박탈당하는 거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임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의원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이 폐지가 되고 결국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선과 총선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중국인이 약 200에서 300만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받는 순간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부정선거 안에서 요즘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투표지를 넣지 않아도 그냥 중국인들이 투표하는 걸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고 미국은 그걸 바로 알고 지금 다 수사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증거를 찾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아닌 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겁니다. 왜 문제가 아닌지 과학적 팩트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45% 배출하는 중국에게는 단 1원의 분담금도 내지 않고 매년 420조씩 미국과 유럽연합과 일본에게만 분담금을 내게 하는 전 세계가 담합한 협약이 바로 이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치화된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탈퇴를 했죠. 이것과 함께 탈퇴한 곳이 바로 UN 산하 66개 기구, 정확히는요 31개 기구가 UN 산하고 35개가 비UN 산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유엔 산하 기구 중에 35개가 기후 핵심 기구였습니다. 1,800조 나갔던 돈입니다. 그리고 ESG 경영을 전면 철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기조연설에 와서 제가 당시에 클린텔 코리아가, 제가 속해 있는 클린텔 코리아가 경주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식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현수막에 클린 뷰티풀 콜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클린 뷰티풀 콜을 3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를 보고 연설을 하신 거지, 그 전에 연설에 저희가 우연히 이렇게 동일한 현수막과 멘트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 언젠가 올 건데 그때 클린텔 가이 하면서 기억해 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환경 오염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가 없다면서 왜 환경 오염은 심하다고 해요? 환경 오염이라는 단어와 기후 위기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 혼용하면 안 돼요. 기후 위기가 없다고 해서 환경 오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받냐? 아니, 저 사람 이렇게 쓰레기가 문제고 이렇게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데 기후 위기 같은 거 없다고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요. 근데 그건 뭐예요? 단어를 혼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땅, 쓰레기는 관리를 해야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4대강 고 다시 다 재건해야 되고요. 지금 최근 2, 3년 동안 홍수 한 번 없었죠? 서울에? 그거 왜 그럴까요? 4대강 고 때문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해체하고 있죠? 내년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홍수. 정말 지금 당장 4대 강고 다시 다 재건시켜야 되는데 기후변화, 기후위기, 환경오염 이 3개 단어를 우리는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그 뜻과 쓰여지는 곳과 쓰여지는 산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용을 측정할 때, 에너지 그 플랜트를 생산 시설을 설립할 때, 건립할 때. 그런데 재생에너지는요 1번부터 3번까지밖에 측정 안 해요. 그리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다 가립니다. 비용에다 넣지 않아요. 그런데 4번부터 10번까지 비용을 다 넣으면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검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넣으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자, 전력 총 비용과 에너지 투자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자, 레드 라인이 뭐냐면 요 빨간색 라인이죠. 요 빨간색 라인. 요 라인이 뭐냐면 현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데 뉴클리어, 원자력 에너지와 하이드로와 코알 가스는 어때요? 빨간색 라인보다 다 높죠? 경제성 확보됩니다. 그런데 윈드파워, 풍력, 태양광 패널 어때요? 다 그 밑이죠? 최소한의 에너지 투자 수익률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야말로 쓰레기 기술이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경제성을 확보한 거냐? 우리들의 세금으로 보조금 주니까 경제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다 숨기니까. 그러니까 산업 전기비가 50%. 이렇게 저렴하게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해서 중국은 뭐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선진사회에 판매해서 선진사회의 문명의 에너지 시스템은 다 망가져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요.